이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 전처리를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보고 해결 가능한 형태로 전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전처리를 하기 전에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info라고 하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개수라든가 속성 개수나 뭐 결측지나 속성의 데이터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름은 해피니스 데이터의 인포. 불러와서 보시면 전체 몇 개의 전체 컬럼 수하고 실제 여기 해당하는 값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낱널 없는 게 전체 데이터 개수랑 지금 동일하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결측치가 없다는 얘기죠. 예,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기초 정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낱널 이 부분 우리 확인한 거죠. 여기 이 개수. 그리고 실수형이 64개고 보면 여기 실수형 여기 18개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문자열이 2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 속선을 우리가 추출해서 판다스의 ILOC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 그 5개만 우리 상단에 5개만 헤드 이용해서 한번 불러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해피니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불러서 보면 해피니스 데이터를 ILOC 가져오시고 전체를 읽어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앞뒤 콜론콜론 이렇게 하면 전체 다 값 가져와지죠. 그러면 여기 안에 실제 이거는 어, 0에서 5라고 지정하면 상위 5개인가 모든 열 그리고 ILOC하고 여기 앞부분 B고 0 콜론 2 하잖아요. 그럼 모든 행과 첫 2개 열 여기 뒤에 이제 해당하는 게 열이겠죠. 그리고 여기 ILOC의 앞부분에 0, 3, 6, 24를 0, 5, 6 지정하면 해당되는 이렇게 지정한 이 행에 이 열만 가져오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ILOC에 0 콜론 5 하면 이것도 상위 지금 5개만 가져오는 거죠. 0이니까 첫 번째 행부터 지금 5가 오기 전까지니까 5개 행. 그리고 5에서 지금 8이 오기 전까지니까 5, 6, 7에 해당하는 10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항목 중에 주요한 항목으로는 이런 값들이 있대요. 국가명, 지역, 행복지수,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 사회적 지원, 건강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그리고 관용이라든가 부정부패 인식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요 속성을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값이 해당되는 이 인덱스 위치에 있어요. 0, 1, 2, 6, 7, 8, 9, 10 하고 11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들 한번 살펴보시면 이러한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그 다음에 부가 속성으로 설명 부분에 그 여기 3, 4, 5 나머지 열에 대해서는 이런 값들이에요. 예. 이것도 여러분들 그 엑셀 자료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여기 필요한 주요 속성에 대한 9개를 추출한 후에 상위 5개만 이런 식으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금방 지정했던 ILOC를 기준으로 해서
행은 전체였는데 우리 주요 속성인 0, 1, 2, 6, 7, 8, 9, 10 하고 11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주요 속성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해피니스 네, 해피니스 점 헤드 그래서 여기 상위 5개 어, 이렇게 가져오시면 잠깐만요. 여기 해피니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주요 속성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고 상위 지금 5개만 나왔죠. 그래서 컨트리 네임 뭐 리지널 인디케이터에서 여기 이렇게 항목 우리 주요하다고 하는 행복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 항목들 그것만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럼 불러와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각각의 통계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통계값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클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저 값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대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개수라든가 평균이라든가 편차라든가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사분위수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저것도 패턴을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네, 해피니스 점 디스클라이브 네,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통계값들을. 그래서 지금 전체 149회에서 평균 스코어가 5.54이 평균값이고 네, 실제 각각의 항목별로 평균값들이 수치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우리 행복지수에 해당하는 레더스코어라고 하는 그 안에 보면 최대값이 지금 7.842고요. 여기 7.842 나왔죠. 그리고 평균은 5.322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2.523이라고 들어가 있대요. 여기 최소값, 여기 최소값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 순위와 나라별 행복지수 순위를 시각화해서 한눈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눈에 우리가 파악을 하시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값들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안에 항목 중에 컨트리 네임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 안에 있는 값을 골라서 우리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골라서 볼 때 우리 그 실제 정렬하는 명령은 sort values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고요. 거기 안에서 정렬을 무슨 기준으로 할 건지를 이제 물어봐요. 여기 ascending이 펄스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이 값을 오름차순으로 할지 내림차순으로 할지 순이에요. 그래서 ascending은 뭐 true면 이게 오름차순이고 펄스면 내림차순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값들의 형식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나라 거 불러오려면 여기 해피니스 소트 그 해피니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소트 밸류스 해서 그 레더 스코어 기준으로 어센딩 펄스를 일단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펄스로 하면 높은 값 기준으로 쫙 낮은 값으로 순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순위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인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펄스 기준으로 컨트리 네임이 사우스 코리아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피니스는 해피니스를 솔트 시키는데 밸류스를
네, 값을 기준으로 우리 항목은 웨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는데 어, 어센딩을 펄스 두 개가 딱 소트돼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해피니스 LOC에서 우리 해피니스 컨트리 네임을 이제 여기서 체크하는 거죠. 사우스 코리아냐. 네. 이렇게 지정하셔서 실행해 보시면 전체 149위에서 2021년 기준으로 61위 정도가 우리나라 행복지수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어디 있고 행복지수는 5.845 정도. 우리 5.845면 약간 평균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에서 GDP에 해당하는 값이라든가 뭐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값들도 우리가 저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값은 우리 0부터 진행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62위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 나라 기준으로. 지금은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대요. 확인해 보고 그다음 우리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매플립을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시본은. 그래서 매플립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요. 매플립에 비해서 코드가 좀 짧게 나오고 또 그 시각화를 좀 더 예쁘게 해줘요. 그리고 매플립보다 세부 수정하기가 대신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면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출력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sns.barplot을 이용해서 X축 이름, Y축 이름,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 파레트를 여기 파레트 색깔까지도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지수 속성이 7.5 이상인 나라와 3.5 이하인 나라가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이제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전체 데이터에서 필터링해서 가져올 거니까 해피니스 필터라고 해서 하나 가져와 볼게요. 해피니스 필터는 해피니스.loc 해서 전체 행에서 무엇을 행복지수 네, 이 값이 7.5 예, 이상이고 네, 그리고 가로 딱 일단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역슬래시까지 지정하면 네, 이렇게 다음 라인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서 happiness.loc에서 전체 행에서 이번에 작은 값은 그래도 스코어가 이번에는 무슨 값을 비교하냐면 무엇보다 작거나 같은 거 3.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기준으로 우리가 예, 필터링을 해보겠대요. 잠깐만요. 어,
가루를 어딘가에 잠친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네, 부분, 네,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기존에 봤던 색깔하고는 색감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꽤 예뻐졌죠. 여기, 쿨웜이라고 하면 이게 쿨웜 색깔이래요. 그래서 그 팔레트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당되는 이 코드에 팔레트 색깔을 이용을 해서 색의 이렇게 농도들을 조금 네, 예쁘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는 조금 네, 지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0분 있다가 뵐게요.
네, 마지막 시간 수업, 네, 진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안에 들어가는 값은요, 팔렛이라고 하는 저 부분을 조금 조정하시면 저 색상들은 좀 조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지금 들어가는 값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한번 넣어서, 예,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 가령 팔렛에 지금 들어가는 값이 뭐, 이- 잠깐만요. 이런 값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컬러, 잠깐만요. 팔렛을, 잠깐만요. 원 말고, 음, 네, 지금 이런 값들 한번 볼게요. 예, 색상이 달라지시죠? 저런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값에서 여러 가지 좀 종류들이 좀 있어서 한번, 요건 찾아보시면서 조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달라져요. 그래서 저기 넣는 색성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바플러스의, 예, 저런 이미지는 한번 수정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예, 10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 네, 쿨 웜을 본 이유는 이러한 행복 지수를 색깔별로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네, 다시 원래 쿨 웜으로 한번 보면, 여기 위에, 예, 행복 지수가 7.5인 경우에는 지금 이 색깔로 지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붉은색 계통이 행복 지수가 3.5. 예, 그 경우에 그 하위인 네 개의, 예, 나라가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거 상위에, 예, 뭐뭐 이상인 나라들. 근데 여기 나라들 보시면 뭐 핀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스위tzerland라든가 이런 아이슬란드 이런 데다가 행복 지수가 높대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역별로 사실은 그 이 행복 지수를 느끼는 나라가 대륙별로 좀 크게 나눠져요. 이렇게. 그리고 지수별 나라의 개수 시각화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개수는 지역별 행복 지수의 분포를 우리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요. 박스 플롯에 여기 오리엔트를, 예, H 슬래시 Y를 통해서 H는 뭐 홀리즌해서 가로, 여기는 버티컬해서 V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음, 네, 여기까지 마저 보고 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사분위수로 나온 거거든요. 사분위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여기 그 중간이 50% 범위고 25% 범위와 75% 범위가 이렇게 보여지고 제일 상단이 최소값, 제일 하단이 최대값 기준이고 여기 바깥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거 이상치 값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그리드 상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음,
엑시스를 y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c를 그레이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라인 스타일을 네,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 우리 이런 하나의 그리드상에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을 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라인 스타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은 그 안에 이제 넣기 나름이긴 해요. 그래서 저런 값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우리 이 값에 해당하는 예, 그 박스 플롯도 한번 가져와서 보면 박스 플롯 이용하시면 되고요. 박스 플롯은 출력을 했을 때 이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윗 거를 먼저 우리가 지정을 한번 해보면 네, SNS 박스 플롯 해주시고요. X를 레드 스코어로 기준으로 하고 Y를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데이터는 피니스, 그다음 오리엔트는 예, 여기 예, 호리즌 기준으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그릴 수가 있죠. 예, 그려진 거고요. 그다음에 음, 세로 방향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여기를 버티컬로 만들어 보시면 조 안에 해당되는 값도 조금 네, 항목을 좀 달리 줘 볼게요. 네. 여기 그 x는 예, 어, 지금 이 항목으로 바꾸고 이 x와 y의 값이 지금 조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지금 동일하고 요건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 방향을 약간 네, 요렇게 이 값을 지금 틀어준 이유가 이 글씨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여기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겹쳐 나와요, 글씨들이요. 그래서 조금 아랫부분을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돌려준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 지금 반응형 앱을 예, 이용해 반응형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전 세계 나라별 행복 지수를 또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응형 그래프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값, 이 지금 시각화 이 표현이 마우스를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형태가 변경되거나 세부 항목 같은 게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때 여기 트리맵이라든가 썬부스트 그다음에 예, 트로플레스라고 하는 네,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제 트리맵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 트리맵은 1991년도에 미국의 과학자인 벤 슈나이더맨이 고안한 시각화 방식이래요. 그래서 계층 트리 구조로 이제 나오고요. 어떤 그 데이터 전체와 일부분 간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대요. 파악할 수가 있고 범주구만의 어떤 정확한 비교보다는 큰 특징을 살펴볼 때 주로 사용한대요. 그래서 여기 명령은 예, px 트리 맵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여기 상에 실제 데이터 프레임 객체 잡아주고
패스 잡아주고 밸류수 그다음에 여기 컬러 열속성까지 예,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프리틀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 이렇게 나라별 행복 지수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부모를 속성을 지역으로 놓고 자식 속성을 국가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것도 한번 설정해 보시면 네, 피그는 px 그래서 트리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 해피니스에다가 넣어줬죠. 그리고 패스는 이제 항목을 이제 우리 설정해주면 리지널 인디케이터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컨트리 네임 네, 설정해 주시고요. 그다음 밸류스를 레더 스코어로 행복지수 그냥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컬러는 네, 넬브 스코어 값으로 이렇게 우리 값 보여주도록 지정하고 그다음에 피그.show 지정하시면 잠깐만요. 맵 잠깐만요.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실제 그 레도스코프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달리 색깔이 조금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우리 값들이 예, 이렇게 바뀌어요. 네, 누를 때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응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각 색상은 이 레더스코어의 값에 따라서 색상이 지금 달리 나오죠. 예, 달리 나오고, 여기에 지역별로 보면, 사우스 아시아의 색깔과 여기에, 유럽의 색깔이 조금 차이가 조금 나긴 하네요. 그쵸? 그다음에, 웨스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렇게 행복지수 좀 높았던 지역이죠. 이런 데들은 좀 이런 색깔을 이루고 음, 그렇지 않은 약간 조금 네, 행복지수가 낮은 위치에 있는 건 좀 이렇게 짙은 색깔 네,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행복지수가 여기가 노란색이 나오는 게 지수가 높은 값이죠. 근데 그 낮은 값일수록 이렇게 짙은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 값의 기준으로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반응형으로 이렇게 시각화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값 기준으로 우리 사용해 봤고,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해보면 행복지수가 높은 웨스턴 유럽, 네, 하고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ANZ 같은 경우, 그리고 행복이 낮은 지역은 여기 서브사바나 아프리카라든가 사우스 아시아든가 이런 데들 색깔 좀 진한 편이죠 이런데 예 그렇게 지금 나눌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 누를 때마다 예 실제 뭐 이런 데 굉장히 높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 월드라고 하는 걸 지금 추가해서 실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 콘스턴트 월드 기준으로 이렇게 넣어 보시면
실제 여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또 조금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트리맵을 이용을 하고, 나머지 항목은 지금 동일한 것 같고요. 여기 상에, 여기에 PX 해서 이 부분만 지금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요 부분 지금 추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보시면, 패스의 여기 앞쪽에 PX의 콘스탄트 그리고 월드. 네,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지널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쿨, 그 다음에 밸류스 이렇게 나서 쇼. 네, 네. 여기 월드라고 해서 우리 아까 나와 있던 요 항목에는 이게 없었죠. 네, 이렇게 해서 더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르게 상단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목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타이틀을 이용해서 넣어줄 수 있대요. 그럼 타이틀 이용해서 여기 피거 업데이트 레이아웃해서 나라별 요것도 우리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업데이트 레이아웃 그래서 여기 뭐 타이틀에 나라별 행복 지수 이렇게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타이틀 X에 0.5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위드를 한 900 정도 지정하고 그리고 네 하이트를 한 900 정도. 어, 지정하면 여기 타이틀 하나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그리고 프리틀리를 사용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썬부스트라는 게 있어요. 썬부스트는 시각화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건 트리맵과 마찬가지로 어떤 계층형 트리를 이루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시각화 기법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썬부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이 계층 구조의 부모고요. 그리고 바깥쪽 원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구조,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맨 앞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 패스 잡아주고, 밸류스, 컬러까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코드들 하나 작성을 해보시면, 네, 또 마찬가지로 피그는 px, 예, 썬부스트 해서 데이터 프레임 해서 해피니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패스는 우리 동일하게 리즈널 인디케이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리 네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밸류스는 아, 내릴까요? 이렇게 하고 음,
네, 똑같이 넣어보는데 저 부분이 맨 뒤일 것 같네요. 밸류스, 레더 스코어, 그 다음에 컬러. 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그 업데이트 레이아웃 해주시면, 여기는 타이틀, 나라별 행복지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타이틀 X에는 0.5 지정하고, 그 다음에 위드는 1200 지정하고, 하이트는 900 잡아주신 후에, 그 다음에 쇼, 피그점 쇼,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륙이 앞쪽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라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레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행복 지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이렇게 색깔별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웨스턴 유로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이슬란드가 값이 어떻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뭐, 이렇게 지금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눌러서 바꿔줘도 보시면, 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반응형으로 우리가 예, 그 지역에 대한 값들을 이렇게 값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비율을 계산하기가 좋죠. 여기 칸이 예, 각 비율에 따라서 이게 표시가 됐고, 그리고 실행 결과에서 우리 핀란드 봤을 때 이렇게 열리면서 조금 크게 보였었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코로플러스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지리 영역별 데이터 수치값을 지도 위에 색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텐데 이것도 지금 해당되는 그 지금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 데이터 프레임 객체 먼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열리 이름과 해당되는 이제 그 우리 객체의 그 여기 해당되는 컬럼 이렇게 지정해서 예,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 안에 옵션에는 우리 이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별 컨트리 네임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거 한번 해보시면 네, 지도 위에 우리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피그를 PX를 데이터 프레임에 네, 해피니스에서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로케이션스는 컨트리 네임 일단 지정하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모드는 컨트리 네임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컬러는 레더 고 지정하시면 네,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그 업데이트 레이아웃 한번, 네, 레이아웃 잡아주시는데, 타이틀은 나라별 행복 지수, 예, 동일하게 이름 잡아주시고요. 타이틀 X에 0.5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위드도 900 지정하고, 하이트도 500 예, 지정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피그 쇼 이렇게 해주시면, 음? 아, 잠깐만요. 바로 안 쳤네요. 네, 이렇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해서, 예, 실제 지도 위에 우리가 이렇게 레드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행복 지수를 표현을 했어요. 표현해서 보시면 여기도 우리 이렇게 노란색이 나와 있는 이 지역이 지금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행복 지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데들. 예, 아, 여기는 어느 나라인데 예, 색깔이 굉장히 진하네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분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 이런 데 눌러 보시면 핀란드가 여기 있대요. 예, 굉장히 행복한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아프가니스탄.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네, 어느 지역의 행복 지수가 낮은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음. 짐바브웨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내전 있는 나라들이 보통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 지수별로 예, 시각한 자료들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값들은 우리 어떤 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값들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안에서 상관관계를 보는 네, 우리 그 행복지수 데이터의 속성과 상관관계를 이미지로 시각화를 또 할 수 있는데 임쇼를 이용해서 우리 상관관계 COR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실제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네, PX를 네, 임쇼에서 해피니스 네,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텍스트 오토를 추록 네, 하면 실제 값을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피그 업데이트 레이아웃 네, 지정하는데 타이틀은 상관관계 시각화라고 우리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800 그리고 타이틀 X는 0.5로 예, 지정해서 그 다음에 피그 점 네, 쇼 이렇게 지정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우리 상관관계를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는 다 1이 나왔죠. 그리고 어떤 항목끼리 상관관계가 높은지 이렇게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 요것도 지금 1에 가까운 값들이 조금 상관관계가 이제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행렬로 표현해 보면 행복 지수 속성은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그리고 사회적 지원,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데요. 그래서 뭐 예, 여기 어떤 게 기준인지 나오네요. 국내 총생산
사회적 지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지란 얘기죠. 그리고 건강 수명 이런 것들이 행복 지수랑 관련성이 높대요. 그리고 선택의 자유와 같은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도 있대요. 그리고 관용이나 아니면 부정부패 인식지수 이런 것들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대요. 우리가 항목만 보더라도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바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산점도를 이용을 해서 상관관계를 또 시각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카터를 이용한 상관관계 또 한번 해보시면, 네, 피그를 px. 네, 스카터, 네, 스카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트릭스 해서 해피니스 지정을 이렇게 하는데 디멘션을 델타 스코어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도 GDP 우리 상관관계 높았던 퍼 캐피탈 그리고 사회적 서포트 소셜 서포트 그리고 소셜 서포트 지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헬스 그다음에 perception of corruption. 네, 여기까지를 우리 1차적으로 좀 잡아주고 컬러는 레더 스코어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디멘션 여기가 좀 잘못됐네 처음에 피그는 CX 스카터 해피니스 여기까지 지금 맞는 그 다음에 디멘션스 잠깐만요. 저 코드가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잠시만요. 요게 지금 코딩량이 조금 많아갖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건 코드 찾아서, 코드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점도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요건 그냥 우리 찝찝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네, 저거는 코드 여기까지만 좀 깔끔하게 놔두고, 네, 요건 공유해서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산점도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이제 시각화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여기 지금 해당되는 그 관련성이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색을 지정해서 우리 제목까지 지정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산점도를 이용한 내용까지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실질적인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손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방법적으로는 정의하고요, 내용 불러오고 탐색해서 이 나머지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행복진수랑 관련성이 높은 건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사회적 지원, 건강 수명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관련성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어, 제가 이 자료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예. 만약에 안 되면 내일 공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찾아서 내일 드릴까요? 네, 내일 드리고 그냥 수업 여기서 그냥 정리를 조금 할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네, 요거는 제가 찾아서 공유 내일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예,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조금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